이제 해외에서는 퍼포먼스 시대는 끝났다고 얘기하는 그 마케팅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럼 그게 끝났으면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이제 브랜딩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이터 맛집의 이진영입니다. 오늘 또 제가 아주 편한 분 모셨습니다. 저희 회사 이제 부사장님이시죠. 이분 영입하기 위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예,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의 박상현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자, 박수! 부사장님은 저보다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경험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일들 하셨는지. 원래는 첫 번째 했던 일들, 그리고 뭐 커리어의 중반까지 했던 일들이 뭐 데이터랑 그렇게 유관된 직업은 아니었어요. 흔히 얘기하는 좀 더 크리에이티브에 가까운 네. 사실 그런 일들을 했어요. 웹사이트를 만들고 예. 뭐 어쨌든 크리에이티브 관련된 그런 이제 디지털 제작물을 만드는 약간 UX 같은 거. 네, UX나 뭐 디지털 콘텐츠나 뭐 네. 홈페이지 제작, 뭐 앱 만드는 작업들, 그리고 실제 제가 이제 중간에 사업을 한 5년 정도 했을 때도 이제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를 표방을 했었어요. 예. 초창기 때 제가 사회생활 시작하기 전에 대학원 전공은 사실은 데이터 마이닝, 뭐 네. 올랩 이런 거였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전공 분야로 안 가고 이제 크리에이티브 쪽에 왔다가 네. 이제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네. 이게 어느 순간 그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하는 이런 일련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 크리에이티브로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설득에 대한 논리가 되게 필요한 이제 순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고객한테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가져가도 네. 이게 다른 높이를 가지고 있으면 네. A안이 좋아요, B안이 좋아요 이제 물어보는 자리에서 뭐 A안, B안은 섞어주세요라든가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노란색이 되게 싫은데 노란색은 빼주세요 하든가 다 개인적인 네. 얘기들을 막 얘기하는구나. 이제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피로도가 되게 높아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네. 사실 되게 정량적이고 네. 이제 논리적인 애들인데 얘네들을 어떻게 잘만 활용하면 내가 고객들한테 조금 더 좋은 설득 논리를 주고 그들을 네. 이제 공감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쪽을 막 연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뭐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 뭐 데이터 드리븐 UX 이런 개념이 잘 없을 때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잠깐 중간에 이제 교육적으로 외도한 적이 있었는데 외도를 여기저기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런 얘기들 좀 하기 시작했고 제가 이제 전 직장에서도 대마코 오기 전에 펑타이. 네, 펑타이에서도 관련돼서 이제 데이터 부서도 만들고 네. 조금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의 이제 중요성을 좀 많이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것들 토대로 지금 아마 뭐 많은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유,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인 고객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비즈니스 관점의 고객 경험을 한번 우리 부사장님께서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뭐 정의보다는 네네. 좋은 고객 경험이란 예. 이라고 해석해서 예, 좀 좋아요. 말씀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결국에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객의 좋은 습관을 네. 만들어내는 거? 네. 어. 그게 이제 사실 습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사실 반복적으로 매번 내가 뭔가 고민하지 않고 네. 그게 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생각 없이 하는 네, 거. 생각 없이 그냥 해내는 어쨌든 일련의 행동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비즈니스에서 사실은 되게 뭐 마케팅을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좋은 고객 경험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의 이제 결국 궁극의 목표라고 하는 것들이 예. 좋은 이제 고객 습관을 형성을 해서 예, 그냥 그 생각 없이 그쵸. 우리 물건 사게 하는 네, 거. 그렇죠. 그런 거죠. 이런 거구나. 네. 예. 그러니까 그럼- 뭐 특정 트리거가 존재를 해서 예. 뭔가 제품을 구매하고 뭐 해야 되면 네. 이 사람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고려해서 일하는 데를 설득하고 뭐 그쵸. 변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한번 이제 습관의 루프에 진입하게 해서 그것들을 꾸준하게 유지하게 하는 것, 저는 그게 좋은 와, 고객 이거 경험을, 완전 새로운 네, 관점이네요. 형성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예, 네. 보통은 말씀하신 대로 그 트리거라고 하나? 네. 예, 그런 것들을 갖다가 딱 분석을 해가지고 네. 어떻게 하면 요 단계를 하나씩 넘길까? 네. 예, 이런 부분들의 뭐 분석이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데 네. 부사님은 어떻게 하면 습관을 만들어낼 것이냐? 네.
예, 이거를 포커스를 하시네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하면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저는 이제 뇌과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네. 최근에 이제 아마 그 몇 년 동안 서점에 가보시면 네. 이 습관 관련된 책들이 이렇게 베스트셀러 코너에 많이 꽂혀 있었어요. 이제 그런 책들을 이제 보면 이게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강한 동기가 부여된다고 해요. 강한 동기가 부여되고 예. 그런 강한 동기를 받고 나서 이제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되고 예. 그 동기에서 의도한 가치에 대한 효익을 내가 느끼면 예. 그런 것들을 반복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습관이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동기가 부여가 먼저 첫 번째 돼야 되고 네, 그거에 관련된 행동이 일어나고 네, 그다음 중요한 게 가치가 있어야 되네요. 그 네, 행동에 네, 대해서. 맞습니다. 그래야 이제 반복적으로 네. 가치를 느끼니까 네. 예, 진행을 하고 이게 시간이 지속되다 보면 습관으로 바뀌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어. 그게 뭐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네. 일반적인 그냥 좋은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거나 네. 아니면 이제 뭐 나쁜 습관을 개선할 때 네. 이런 큰 이제 뭐 방법론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고객을 이렇게 좋은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나 방법론이 있을까요? 뭐 사실 뭐 습관에 관련해서 비즈니스에 연관해서 설명한 사례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러한 이제 저만의 생각을 가지고 쭉 주변의 비즈니스 살펴보니까 네네. 몇 가지 비즈니스 사례에서 그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가 네. 뭐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생각 없이 있는데, 쓰죠. 네, 대표님 처음에 카카오톡 나오기 이전에 네. 남들하고 그렇게 통화 이외에 다른 연락 수단이 어떤 게 있으셨어요? 문자. 네, 문자였죠. 근데 네. 저희가 문자를 쓰던 시대에는 네. 사실은 문자 하나에 40원, 뭐 가격이 낮아져서 나중에 15원 맞아요. 이랬지만 돈을 냈어요. 돈을 냈었죠. 네. 근데 카카오톡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저희한테 혁신이라고 느껴졌던 건 무료였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통점으로 네. 가장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큰 효익은 사실 무료거든요. 아. 그러니까 무료라는 효익이 있었고 예. 그리고 문자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서비스가 진화함에 따라서 문자보다 훨씬 더 큰 밸류를 줬죠. 뭐 네. 친구를 추가하기를 쉽다던가 또 그 안에 다양한 이제 뭐 감정이나 뭐 네, 이모티콘 같은 뭐 거. 이런 것들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네. 수단들을 주면서 습관을 처음에 이제 강한 동기를 부여받았고 네, 무료로서 무료로 계속 반복적으로 썼고 그 효익을 느낌으로써 네. 이제 습관이 형성돼서 사실은 이게 뭐 어느 개인 하나의 습관이 아니라 이제 전 국민의 커뮤니케이션 습관으로 자리 잡은 못 거죠. 나가요. 그쵸. 딴 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최근에 어쨌든 정부에서 이 뭐 독과점에 대한 이제 카카오에 대한 규제도 사실은 뭐 카카오가 아무리 뭐 그런 해소방을 내놓더라도 네. 이미 전 국민의 어쨌든 습관의 형성들을 바꿀 만한 뭐 끝난 새로운 거네. 게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사례네요, 진짜. 네. 예. 또 다른 케이스가 있을까요? 습관을 형성하는 방식? 그러니까 아까 습관을 형성할 때 이제 네. 처음에 이제 강한 이제 동기가 이제 부여된다고 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보시면 이제 광고 회사에서 네. 대형 광고주 중에 하나로 떠오른 게 그런 이제 유니콘 스타트업 기업들이에요. 뭐 마켓컬리, 예. 뭐 배민 이런 네. 회사들. 이제 그런 회사들이 왜 처음에 이제 광고에 그렇게 신경을 쓸까? 스타트업이 사실은 이 대규모 CF를 찍고 네. TV 광고를 한다는 게 사실은 익숙하지 않았던 시대가 네, 있었잖아요. 돈도 없고. 근데 사실. 최근에는 네. 그런 것들이 하나 이제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 거기서 좀 유추를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켓컬리라는 게 네. 그러니까 새벽 배송이라는 게 없었던 시대에 그쵸. 사람들은 이제 배송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신선식품 관련돼서는 내가 그냥 이제 동네 마트에서 신선한 걸 사기 위해서 직접 사던가 네. 아니면 이제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처럼 네. 이제 배달이 오래 걸려도 기다려서 받아야 되는 게 일상이었죠. 네. 근데 마켓컬리라고 하는 서비스가 어쨌든 신선 유통 체인을 통해서 이제 새벽에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걸고 출시가 됐었죠. 네. 근데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명확히 이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전지현이라는 이제 빅 모델을 써서 네. 이제 그런 것들 각인을 시킨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각인 효과를 통해서 사람들이 새벽에 받는 이제 효익들을 계속 체감을 하면서
지금 뭐 회원수가 급성장을 했죠. 초기에 이제 마켓 관리가 새벽 배송을 키워드로 전지현이 나왔을 때 비더는 이제 광고비가 조금씩 줄고 있고, 네. 반대로 이제 회원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물론 이제 뭐 마켓 관리가 적자폭이 커지고 있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쨌든 사람들의 인식과 회원수와 그리고 반복적인 그런 습관을 네, 만들어내는. 쇼핑 습관이 네. 형성된 사람들이 이제 많아진 숫자만 보면 네.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초반에 강한 동기야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행위에 대한 반복에 대한 그 보상 이런 네. 것들이 잘 이제 엮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뭐 좀 각광받는 서비스를 잘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분석되거나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네. 이미 이제 뭐 미국의 뭐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다 이런 이제 연구 자료들을 보면 네. 사실은 이제 습관 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습관이라는 거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게 매번 사람들을 이제 관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습관이 형성됐는지 안 됐는지 되게 좀 파악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네. 쉽지 않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필요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고객 행동을 분석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행동 분석 툴들이 많죠. 뭐 구글 아나리틱스도 마찬가지고, 그쵸. 네. 뭐 어도비 아나리틱스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특정 쇼핑몰이 됐건, 특정 웹사이트가 됐던, 앱이 됐건, 게임이 됐던 사용자들이 진입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액션을 취하는 그런 채널들은 네. 모두 다 이제 그런 행동들을 분석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특정한 행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네. 유지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네. 이 사람이 곧 얼마나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네. 좀 알 수 있게 되는 것들이죠. 그렇게 해보셨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UX를 했으니까 네네. 이제 UX 분석을 하다 보면 페이지마다 이제 여러 가지 뭐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사용자들이 예를 들면 이제 스크롤을 넘기는 양이라던가 네. 뭐 예를 들면 뭐 특정 부분에 대한 클릭에 대한 빈도가 많다고 하는 것들이 명확히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의도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행동 패턴들이 이제 그 보이고 그런 것도 유추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 네. 클릭업을 하지 않은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표나 컨텐츠를 볼 때 네. 이제 마우스 트래킹을 해보면 마우스 클릭한 트래킹을 해보면 네. 분명히 저기는 클릭업을 한 영역이 아닌데 네. 사용자들이 거기를 유달리 클릭했던 영역 같은 게 보여요. 아, 뭐가 네.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거기를 갖다 계속 클릭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왜 그래요? 그게 이제 저희도 이제 명시적으로 그런 걸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네. 행동에 대한 결과만 보게 되는 거죠. 결과만 나와 있는 네. 거지 왜 그런지도 모르지만 어딘가를 계속 네. 클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이 사실 그런 거거든요. 아. 뭐 이렇게 손가락을 물어뜯는데 네. 물어뜯는 애들도 자기가 왜 그런지는 몰라요. 아.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행위에 대한 결과들의 패턴들을 네. 되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사용자들이 그런 반복적인 행동에 대한 패턴들을 이제 보이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서비스의 습관이 형성된 거고 네. 습관들이 어떤 패턴으로 형성됐는지 살펴볼 수 있고 네. 그런 형성된 패턴에 따라서 적절한 이제 다양한 오퍼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죠. 또 다른 사례 같은 게 있었어요? 해보시니까. 흔히 이제 로얄티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충성 고객이라고 네네. 얘기했던 부분들.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네, 골이죠. 골이죠. 충성 고객을 많이 네. 만들어내는 거. 근데 이제 아까 카카오톡도 말씀드렸지만 네. 카카오톡 같은 경우가 사실은 예전의 마케팅의 개념으로 보면 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매시간 사용하는 서비스의 충성 고객은 사실 전 국민이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렇다고 카카오가 저희를 뭐 로얄티 고객으로 관리를 해주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아,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로얄티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의 마케팅은 뭐 등급을 나누고 혜택을 나눠서 반복적인 행위 패턴을 많이 보여주는 사람들한테 그런 이제 뭐 일반 이제 유저랑은 다른 좀 상위 레벨의 오퍼링을 막 제공을 해줬던 시절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사실은 작은 보상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뭐 제가 했던 사례는 아니지만 예. 예를 들면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서 네. 이제 습관이 어쨌든 배달이라는 습관이 우리가 형성이 돼 있고 그냥 계속 배달해 먹죠, 네, 지금은. 그래서 예. 이제 특히 이제 뭐 코로나 덕분에 더 네. 그러고 있지만 근데 배달의 민족에 하는 것들이 뭐 이제 뭐 대규모 이제 광고도 하지도 않고 네. 그리고 뭐 퍼포먼스 마케팅도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지만 배민이 되게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습관 형성이 잘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깨질까 봐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배민을 막 쓰다가
뭐 배달이 늦게 왔어요. 네. 정해진 시간에 배달이 늦게 짜증나요. 오면 그럼. 네. 미안하다고 하면서 바로 쿠폰을 날려줘요. 아, 사람들이 짜증나는 네. 그 순간에. 네. 그러니까 습관이 잘 형성이 돼 있으면 네. 사실은 그렇게 작은 보상에도 네. 사실은 고객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아. 그리고 습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습관을 형성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감정의 낙폭이 되게 적어요.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그냥 행동을 하는구나. 네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마우스 클릭하는 것처럼 네. 뭔가 이렇게 특정한 이제 동기나 예. 어쨌든 감정적인 이렇게 트리거가 없어도 사실은 이렇게 그런 행위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작은 보상이 예. 뭐 주어질 때 사실은 다시 이제 습관에 대한 루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습관이 형성되는 영역의 비즈니스랑 네. 또 그렇지 않은 비즈니스랑은 좀 구분은 하고 좀 보기는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예. 우리가 서비스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들, 뭐 장보기, 네. 그리고 뭐 배달을 시킨다던가, 아, 예. 아니면 뭐 특정 통신사를 쓴다던가, 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되게 습관 형성하기가 좋죠. 음. 근데, 차 사는 거. 네, 근데 구매 주기가 길거나 네. 이런 거, 차를 사거나 하는 것들은, 전자제품을 사거나.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구매 주기가 되게 길죠. 길기 때문에 사실 습관을 형성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러네. 그래서 그런 습관을 형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개별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거는 이제 브랜드에 대한 인식에 대한 습관 사실 이런 걸로 또 전환이 되고 있는 것들이죠. 아, 구매 주기가 길더라도 브랜드를 인식하는 습관을 갖다가 계속 들여서 브랜드 로열티를 네, 맞습니다. 높여놓으면 언젠가 살 때 우리 브랜드를 사게 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요즘 전자회사 같은 경우들이 네. 예전에 사실은 개별 브랜드 전략을 썼던 때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LG 세탁기는 트롬이었고 엑스 캔버스. 네, 뭐 엑스 캔버스도 있었고 삼성에도 TV 브랜드 따로 있었다고 하다가 그게 다 없어졌던 시절이 있어요. 맞아요. 통합 브랜드 맞아요. 전략을 쓰겠다고. 앞에다가 LG 네. TV, 네. 삼성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냥 회사 브랜드를 붙여서 대표 그쵸. 브랜드로 다 통합했어요. 근데 요즘 또 다시 생각해 보면 네. 다시 뭐 LG는 시그니처니 뭐 삼성은 비스포크니 네. 그런 이제 개별 브랜드. 개별 브랜드 전략을 하고 있죠. 근데 왜 개별 브랜드는 그렇게 신경을 쓰게 될까? 물론 네. 의도적으로 개별 브랜드 전략을 취하는 뭐 동기는 다양하게 하겠지만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지 않고 결정하려면 네. 특정 카테고리 제품들을 묶어놓고 네. 브랜드를 이제 인식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습관의 영역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개입을 하려면 네. 강력한 동기가 부여가 돼야 되는데 네. 그리고 강력한 동기가 부여되고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노출을 통해서 이제 학습이 예, 필요한 거죠. 예, 예, 외우게 그래서 하는 거죠. 뭐 삼성 TV, 삼성 냉장고라고 하는 거는 예. 사실 습관을 형성하기 좋은 키워드가 아니죠. 그쵸. 근데 예를 들면 뭐 비스포크, 예. 뭐 시그니처 이런 거는 각각의 그 특정 제품의 카테고리에 맞는 포지셔닝을 통해서 네. 그런 어떤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이제 뭐 예를 들면 비스포크를 처음엔 냉장고를 했지만 지금 다른 라인업들도 이제 이렇게 예. 그 비스포크의 라인업 늘고 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다른 제품을 노출을 하더라도 네. 동일한 브랜드를 노출을 함으로써 그런 이제 선택에 나중에 이제 뭔가 고민을 좀 덜고 뭔가 습관의 레벨에서 그런 것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럼 부사님 행위들이죠. 생각은 네. 고관여도 제품이라도 네. 계속해서 뭔가 개별 브랜드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노출을 늘려서 네. 귀에 딱 꽂혀주면 네. 예, 선택을 할 때 그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보통 저관여도 제품에서 네. 많이 쓰던 전략이잖아요. 네. 예전에 컴이라면 역시 롯데 거. 그쵸 네. 이렇게 바로 나오는 네. 예, 이런 것들 그러면 그냥 생각 없이 롯데껌 네. 짓고 예,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고관여도 제품에서도 네. 먹힌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예. 사실 이제 해외에서는 퍼포먼스 시대는 끝났다고 얘기하는 그 마케팅 전문가들이 많아요. 네. 특정 제품에 이제 네. 마케팅 이제 관련된 에셋을 노출을 시켜놓고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이제 활동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주 주기가 엄청 짧죠. 네네 그쵸. 그러니까 뭔가 이제 반복적으로 뭔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철저히 그거를 보고 난 내 감정 상태와 내 네. 기억에 존재하는 놈들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벤트나 뭐 랜딩에 네. 대한 경험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들이죠. 그 제품에 대해서 네. 관심이 생겼을 때 바로 노출을 통해 가지고 네.
구매로 연결하려는 네, 그쵸. 그런 게 퍼포먼스 마케팅이라 그러면 그럼 그게 끝났으면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이제 브랜딩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죠. 퍼포먼스는 끝나고 네. 이제 다시 브랜드 네. 마케팅이다. 근데 이제 예전에 브랜딩이라고 다른 것들이 사실 이제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측정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뭐 마데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뭐 네. 다양한 기능이나 네. 아니면 이제 저희가 지금 컨설팅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큰 범주에서는 그 회사의 브랜딩이 네. 어떻게 고객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솔루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사람들의 그런 이제 브랜딩으로 인식이라고 하는 게 뭐 검색에 대한 패턴일 수도 있고 뭐 소셜에 노출된 뭐 해시태그나 뭐 컨텐츠일 수도 있고 뭐 특정 커뮤니티나 뭐 블로그 카페에서 노출되는 그런 내용들이 총합이라는 게 네네. 결국 이게 형성된 이제 브랜드에 대한 인식과 네. 또 그런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또 얼만큼 긍정적인 요인들이 유지되고 있는가 네. 그런 게 결국 얼마나 우리 브랜드가 이제 습관화되고 있느냐를 좀 표현하는 것들이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언급하고 네. 반응하고 그 브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걸 계속 하다 네. 보면 그 브랜드에 대한 인식의 습관이 생긴다. 네. 그러니까 결국 습관을 형성하는 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어떤 행위 패턴을 반복하고 예. 실제 그런 게 습관이 형성됐는지 이제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 이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네. 거죠. 근데 전자는 이제 브랜딩 활동에 가까운 거고 네. 이제 후장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 네. 그리고 뭐 데이터 기반의 뭐 고객 경험을 측정하는 부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이 관점이 되게 새로워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듣고 나면 뻔한 얘기 같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본 네. 고객들의 습관을 만들어내는 건데 고관여도 제품에서도 네. 이런 것들이 브랜딩으로 가면 훨씬 더 가치로울 수 네. 있고 그리고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객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행동을 이끌어내고 그게 왜 밸류가 있는지 그 가치를 갖다가 딱 인정해주면 습관이 만들어진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되게 새롭네요. 그러니까 습관이 형성되면 뭐가 좋을까? 네. 그러니까 뭐 습관이 형성돼 있으면 반복적으로 이제 행위를 많이 하니까 돈도 많이 벌리긴 할 텐데 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실 마케팅 비용이 대단히 많이 필요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습관적으로 그냥 하니까. 좋은 기억, 초기에 좋은 기억을 심기 위한 네. 활동들은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어떻게 습관을 형성에 집중을 하면 네. 물론 초기에는 돈이 좀 들긴 하겠지만 어. 이제 습관의 레벨로 돌아오는 과정들을 내가 알고 있고 그런 것도 측정하고 분석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예측하면 사실은 이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 또 효과적인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설계가 되게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우리가 어차피 돈을 쓸 건데 네. 그거를 갖다 퍼포먼스 마케팅 측면 같이 빨리빨리 구매하는 것들로 유도하는데 돈을 쓸 거냐 아니면 조금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고객들이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그 설계를 쭉 해놓을 거냐 네. 이거에 따라서 향후의 마케팅의 비용이나 그쵸. 효과가 좌우되겠네요. 그렇죠. 뭐 마케팅에서 AI나 뭐 머신러닝 이런 게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AI나 머신러닝이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에 가까우라고 생각하면 저는 좋은 고객 그 습관을 형성하고 습관이 유지할 수 있는데 저는 AI나 머신러닝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AI하고 머신러닝이 고객의 습관을 네.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활용될 수 그쵸. 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고객의 기억에 존재하는 것들은 고객의 머릿속에 기억이라는 영역에 존재하는 것들은 뭐 고객 만족도 조사가 됐지 설문조사 됐지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트래킹할 수 있는 방법들이 예전부터 존재를 했었죠. 그렇죠. 물어보면 대답하는 네. 거니까 기억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습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네. 이 사람이 어쨌든 의도를 하지 않고 네. 생각 없이 나오는 네. 행위에 대한 결과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이런 것들을 트래킹하기는 쉽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습관이 형성돼 있는 순간인지 아니면 아직 습관이 형성돼 있지 않지만 조금 더 뭔가 반복이 되면 습관이 형성이 될 것 건지 같은지.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습관이 형성이 됐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유지가 될 건지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팩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어떤 뭐 단순한 데이터만 펼쳐놓는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계속 그런 패턴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을 하고 예. 그런 것도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예. 이제 분석을 해내고 예측을 해내야 네. 되는 게 아. 이제 앞으로의 이제 비즈니스 방향성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습관으로 갈 건지 그쵸. 아닌지를 예측해내고 네. 이런 거를 분석할 때 AI 알고리즘을 써야 된다. 네. AI 알고리즘이 결국 예측하거나 그쵸. 최적화하거나 뭐 이런 네. 것들이니까 네. 예, 말이 되네요. 네. 예. 그럼 그렇게 해주실 거죠 이제? 아, 그럼요. 지금도 일부 저희가 최근에 이제 고객들 이제 요청이 많이 오는 부분들, 네. 혹은 이제 저희가 또 실제적으로 이제 컨설팅이나 뭐 이제 마케팅을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뭐 고객들의 의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결국 그런 것들이 보면 다 어떻게 하면 좋은 고객 습관을 이제 형성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님 혹시 기부하세요? 예. 저도 이제 기부를 하거든요. 크게는 안 하는데 예, 저도 뭐 월에 뭐 10,000원에서 아프리카 네, 저도 이런 몇만 데 원씩. 도와주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처음에 동기는 네. 기본적으로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이제 가치 중에 하나죠. 네. 누구를 도와준다는 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동기 때문에 나는 반복적으로 이제 월에 10,000원씩을 이렇게 내요. 근데 네. 10,000원씩 빠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잊어버리고 살죠. 네, 잊어버리고 살죠. 예. 이제 후원 단체에서는 사실은 이제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부채가 많아졌거나 네. 하면 그 돈 10,000원도 되게 월에 아깝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그 후원을 끊죠. 이제 끊게 네.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기부 금액부터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예. 근데 이제 그 후원 업체들은 이제 그런 게 습관의 형성들이 어쨌든 이탈되는 요인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고객 행동에서 그런 걸 유치할 수도 있고 또 음. 외부에 대한 어쨌든 뭐 경제 지표라든가 음. 요즘 이제 코로나 환경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외부에 대한 상황과 내부의 행동들을 또 머지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패턴들을 파악을 하고 또 예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습관을 이제 형성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한 AI나 이제 머신러닝 활용들이 되는 것들이죠. 네. 예. 근데 모든 사람들이 습관의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중요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네. 궁극적으로 이렇게 좀 이제 마케팅에서 네. 아니면 고객 경험 차원에서 회사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네. 결국 얼마 좋은 습관을 가진 고객들을 많이 유치를 하는 게 저는 이제 앞으로의 중요한 좀 비즈니스의 좀 성공 요인이 아닐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선하고 좋은 네.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고객의 습관을 추적하고 예측한다 이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네. 예, 그렇게 정의를 하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쉽게 네. 예, 될 것 같고 그다음 비즈니스에 더 연결이 잘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다양한 회사들이 뭐 음. 그게 저희 같은 회사와 같이 일을 하던가 네. 아니면 내부에 인하우스로 이제 데이터 분석팀을 둔다거나 했을 때 수준 높은 데이터 분석하는 조직들 같은 경우가 이제 예를 들면 단기에 퍼포먼스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들이 아니라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우리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핵심 지표로 놓고 네.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럴 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뭔가 단기 기억에 의존해서 왔다가 빠지는 것들이 아니라 뭐 또 다른 대체제를 또 찾아가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우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주고 이탈하지 않고 예. 이제 사실 뭐 관심을 가지고 충성도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아니라 네. 그냥 내가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무르듯이 뭔가 비즈니스에 락인되어 있는 상태가 좀 제일 좋은 상태라는 인식하에서 그런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이제 좀 선진 조직의 상황이고 뭐 저희도 마찬가지죠. 네. 퍼포먼스 마케팅의 시대는 끝났다. 네. 이제는 다시 브랜딩이다. 네. 아마 제가 이 얘기하면 뭐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예. 마케팅으로 뭐 이미 또 뭐 자리 잡고 있는 회사들도 예. 많고 이미 대한민국 주류로 자리 잡고 있지만 저는 사실 지금의 일부 현상들이 저는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한 시대가 이제 어떻게 이제 다음번을 넘어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구글이 이제 삼자 쿠키 이제 종료하고 네, 이제 1년 남았나요? 그리고 뭐 이제 애플 아이디나 뭐 구글 네. 앱 아이디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트래킹 금지하고 있는 시대가 트래킹이 오면 금지가 되면 네. 퍼포먼스 마케팅이 네, 많은 한계를 제한을 붙이게 되죠. 받게 되죠. 네, 그럼 그 이후에 물론 이제 더 좋은 고객 데이터를 확보한 뭐 이제 서비스가 또 예, 오픈될 수 그런 게 있죠. 오픈될 수도 있겠지만 예. 전반적인 큰 범주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뭐 검색 최적화나 그리고 음. 고객들의 어쨌든 이런 이제 행동들을 파악한 기반의 이제 어쨌든 마케팅이 이제 주를 이룰 거란 좀 뭐 예측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네. 그 마지막 질문으로 네. 부사님이 만약에 딱 하나의 데이터를 네. 소유할 수 있다면 어떤 거 데이터 갖고 싶어요? 그냥 오늘 제가 습관 얘기 계속 했잖아요. 네. 저는 사람들 습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싶어요. 마지막까지 습관. 네. 네.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가? 네. 어, 이게 뭐 구매뿐만 아니라 네. 뭐 사실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습관에 대한 패턴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사실 구매 패턴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누군가 명시적으로 분석만 하면 알 수 있는데 네. 또 이 사람만 아는 행동 패턴들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건강이 나빠진다던가 네. 아니면 뭐 이 사람의 재무 상태가 안 좋아진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습관 잘 알면 좋을 때 있잖아요. 네. 도박판에서. 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뭔가 이 사람에 대한 결국엔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이런 이제 뭐 컨설팅이라든가 마케팅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에 대한 페인 포인트를 이제 개선해 주는 거라고 하면 맞습니다. 예. 그런 이제 나쁜 습관들을 이제 좋게 개선을 해주고 계속 그 좋은 습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끊임없는 효익을 얻게 되는 거. 네, 나쁜 네.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네. 바꿔주는 이 작업을 하는 게 마케팅이다. 그렇죠. 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박상현 부사장님 모시고 고객 행동, 고객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습관만 한 200번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예, 한번 좋은 고객의 습관을 만드는 그런 마케팅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